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상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디오 카메라를 하나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테니스에 빠져가지고 테니스 치는 거를 녹화하다 보니까 그거 왜 특별히 비디오 카메라를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떠오른 게 내가 그동안 영화랑 심리에 관련된 책을 한 5권 정도 썼으니까 그 중에서 괜찮은 주제를 선정해서 강의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은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입니다. 저는 뭐 세상을 바꾸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바꿔질 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힘으로는. 그냥 단지 이 강의를 듣고 뭐 그럴 수도 있구나 아니면 저럴 수도 있구나 하는 정도면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기적으로 살자입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산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기적으로 사는 게 사실은 이타적인 삶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요, 얼마 전에 20세 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어머니는 평생 동안 아버지 병수발을 들게 됐습니다. 한 4-5번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고요. 누나가 있지만 누나는 전혀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 20세 청년은 좀 있으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를 돕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자신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도울 수 있겠냐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를 했죠. 어머니를 관여하지 말고 본인 일만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좀 저에 대해서 많이 섭섭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성의 없이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반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반대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본인이 엄마의 처지, 엄마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본인에게 자식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 줄 것 같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생각하더니 글쎄 자기 일에 관여 안 하고 그냥 자기 일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자기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그냥 잘 지내다가 군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직장 가지고 이런 게 어머니가 원하는 삶일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를 갖다가 어머니가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좀 더 낫게, 또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삶에 관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장 바라는 삶은 뭐냐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남편을 만나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운명이기 때문에 아들이 자신의 삶에 끼어드는 것을 사실 원치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삶에, 어머니의 삶에 끼어들어서 어떻게든지 어머니가 좀 더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머니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 원하지 않는 거를 그 아들은 자꾸만 관여하려 들까요? 그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 아들이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한다면, 자기가 어머니 모르겠어, 그냥 나는 그냥 군대 갔다 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어머니한테 걱정 끼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어머니가 가장 바라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기적으로 살게 되니까는 도리어 어머니를 돕는 이타적인 삶이 되는 거죠. 제가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영화 예를 들면은 그 빌 오거스트 감독의 정복자 펠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스웨덴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던 노인이 아주 어린 아들을 데리고 스웨덴으로 그 이민을 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 봤을 때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스웨덴에 와 보니까 아버지는 그냥 그 농장의 한 일꾼에 불과했어요.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사실은 농장에서 농장 감독관한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냥 너무 가여운 한 노인에 불과하다는 걸 아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 아들은 점점 농장 주인한테 인정을 받아서 아주 작은 감독관의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그 소년은 아버지인 노인을 놔두고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요. 눈 덮인 해변가 거기서 그 소년이 혼자서 떠나가는 장면이 멀리서 이렇게 비춰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삶은 어쩔 수가 없고 이 소년이 아버지의 삶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소년은 이기적이 돼야 되죠. 자기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제 늙고 좀 있으면 이제 병들게 될지도 모르고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을지도 모르지만 자기의 꿈을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죠. 비슷한 주제가 그 시네마 천국에도 나오죠. 시네마 천국에서 그 영사 기사인 알프레도는 그 토토라는 그 소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섬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토토의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죠. 그리고 여동생이 있고 이 섬에 계속 있게 된다면은 토토는 그냥 어머니의 삶에 휩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 꿈도 이루지 못할 거라는 걸 알프레도는 안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섬에 돌아오지 말라고 토토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토토는 그 섬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알프레도의 장례식 때만 한번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어머니와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토토는 유명한 감독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젊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어떤 동정심 때문에 남자랑 결혼을 해서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없으면, 내가 아니면 이 남자는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비참한 삶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동정심 때문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은 둘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자신이 모자라다고 생각한 남자들은 대개 그 아내를 자신의 틀에 가둬두려고 하게 되고, 심지어는 의처증의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차이나는 결혼에 있어서는 어떤 열등감 때문에 남자 또는 여자 측에서 배우자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때 사실 내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냥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 하나 살겠다고 그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게 된다면 남들은 뭐라고 하겠지만 둘 다에게 더 나은 삶이 사실은 제공되는 것이죠. 그렇게 막 그 억지로 어떤 동정심에 의한 결혼은 갈등뿐이 나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결혼 생활 자체가 그렇게 좋게 이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란 거는 이런 게 있어요. 항상 본전 생각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특히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1대1 대응의 관계거든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게 되는 그런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언젠가는 어느 한쪽의 배우자가 내가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다는 생각 때문에 그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불만이라든지 분노가 쌓여서 결혼 생활 자체가 계속 싸움을 하거나 갈등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미 그렇게 해서 그냥 자기만 살겠다고 빠져나왔다면 서로가 그런 결혼 생활은 막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주부들이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주부가 한 돈 10만 원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 10만 원이면 자신은 운동을 하고 싶어요. 헬스클럽이라든지 요가를 배운다든지 그런 거를 하고 싶은데 그 10만 원 딱 생겼을 때 이거 10만 원이면 남편의 와이셔츠를 사줄 수도 있고 애를 갖다가 애 운동화를 바꿔줄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돈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요, 돈 10만 원을 자기한테 투자했다고 씁시다. 누구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 10만 원 때문에 그 사람은 좀 더 그 주부는 건강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는 더 많은 부분들이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고 자식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건강해지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이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는 운동 부족이라든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사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는 것조차 죄책감을 가지는 수가 많습니다. 내가 남편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음식이 입에 들어가나. 나는 참 이기적이다. 또 밤이 되면 졸리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땅속에 묻혀 있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잠을 잘까. 그리고 또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코미디 프로를 봤어요. 웃음이 나올 수 있죠. 그때도 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이런 걸 보고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지? 이러면서 모든 것들,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운동하는 시간마저도 모두 다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기적으로 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맛있는 거 드세요. 졸릴 때 주무시고 그 다음에 화려한 옷 입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기적으로 내가 지금 즐거운 거 다 찾으시면 돼요. 그게 사실은 정말로 제대로 된 삶이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 자식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 그러냐면
빨리 잊어버리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잠도 푹 자고 뭐 나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냥 편하게 재밌게 살아. 빨리 잊어버리고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고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고인을 마음에서 떠나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반대로 고인의 뜻과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먹고 자고 입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은 다 고인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너무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를 사실은 고인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영원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죽은 영혼은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칩시다. 어머니, 저 오늘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었고요. 정말 좋은 옷도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에 대한 슬픔 잊으려고 헬스클럽도 하나 끊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기분 좋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돌아가신 어머니는 너무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맨날 자기 생각하고 영정사진 껴안고 항상 눈물 짓고 잠도 못 자고 맛있는 것도 먹지 않고 사람들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돌아가신 고인은 눈을 감지 못할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를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죽은 사람은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붙잡고 있는 꼴이죠. 그냥 이기적으로 사세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도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고 산 사람도 행복해지는 그 비결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장례 풍습이 참 좋은 심리적인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 옛날에는요 이불이며 옷가지며 모든 것들 다 태워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죽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매장할 때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은 관을 안치하고 흙을 덮고 그 다음에 유가족으로 하여금 그 위에 올라가서 밝게 시켜요. 이제 정을 끊으라는 얘기죠. 이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이미 서로 다른 세계에 있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죽은 사람이 보고 싶고 그립다 하더라도 영정사진 다 치워버리고 죽은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 물건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은 그게 내가 죽은 사람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죄스럽지 않나.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바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 다 없애버리고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제발 자기 길을 즐겁게 내 아내가 아니면 내 아들이 내 딸이 나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기적인 게 정말 이타적인 삶이죠. 사실은 저는 남을 위해서 산다고 막 떠드는 사람을 절대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되게 실제로 눈에 드러나는 거는 남을 위해서 막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되게 의존적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떤 부모 자식 간에 부모를 떠나고도 그걸 잊지 못하고 몇 달씩 또는 몇 년씩 그리워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부모에게 의존적이거나 남편에게 의존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애도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거죠. 독하게 마음먹고 이기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결론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 때 남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제 내일서부터, 아니 오늘서부터 그냥 이기적으로 사세요. 응? 맛있는 거 사 드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남 신경 쓰지 마세요. 부모님은 내가 없는 듯이 사는 게 제일 행복한 삶이에요.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이 들린다든지, 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우울해한다든지, 그런 소식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아들은 그냥 잘 지내고 있더라. 며느리랑 잘 지내고 있더라. 우리 딸은 사이랑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더라.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하고, 나한테 용돈 한 푼 안 줘도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더라. 그게 바로 부모님이 원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기적인 삶이 이타적이라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력이 되는 대로 계속 한번 유튜브에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반응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으면 그냥 그만 두려고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김상준이었습니다.